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실 거예요. 마땅한 취미가 없으신 분이거나, 취미가 있지만 잘 맞지 않아 결국 안 하게 되신 분이거나, 취미를 잘 즐기고 있지만 더 나은 취미는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이시거나,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왜냐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첫째, 좋은 취미의 기준과 둘째, 나에게 잘 맞는 취미를 5분 만에 찾는 법, 셋째, 잘 맞지 않는 취미도 잘 맞게끔 개량해서 즐기는 법을 모두 익혀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취미? 고작 취미 하나 가졌다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단언컨대 취미는 노후 생활의 행복 전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시는 것 아시죠? 먼저 여러분은 취미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취미 그거 물론 가지면 좋기야 하겠지만 나는 딱히 취미가 없는데. 이 나이 먹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자니 그것도 귀찮고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아시다시피 취미는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취미가 제일인 법. 나는 복잡한 거는 싫다. 가볍고 단순한 취미를 가지시면 되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혼자 즐기는 취미를 가지시면 되죠. 지금 와서 취미를 갖기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스트레스시라고요? 그것 또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를 가질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 나이 먹고 무슨 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하신다면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은 정말 노후의 행복에 있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생각해 보시면 중노년 이후의 시기는 본격적인 취미 활동을 가지기 가장 좋은 시기랍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신체가 뭐 하나 못할 정도로 불편하세요? 아니시잖아요. 혹시 그러신다고 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한 중노년 이후 시기는 자식들도 거의 독립해서 뒷바라지 안 해도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시간적인 자유가 찾아왔지만 동시에 이 시간을 밀도 있게 채우지 못하면 노인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 시기이지요. 이 시기를 다채로운 취미로 채워나가냐 그렇지 못하냐에 의해 노후 행복도 전체가 좌지우지 된다고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기 전 혹시나 이 나이 먹고 무슨 일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드시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으세요. 내 나이 됐으니 이제야말로 하고요. 취미를 가지면 진짜 좋은 거 맞냐고요? 물론이죠.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를 호소하는 5-60대는 2017년 기준 약 165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심지어 불과 4년이 지난 2021년에는 그 수가 약 193만 명으로 16%나 증가했지요. 은퇴 후 우울감을 겪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겪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라고 하지만 우울함의 원인 중 경제적인 이유는 일부일 뿐 결코 전부가 아니죠. 진짜 이유는 바로 유의미한 인간관계의 부재와 목표의 부재 때문이랍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 얘기를 해볼게요. 노후의 인간관계에 대해 많이들 하는 오해는 노후에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많은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그중 의미 있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마찬가지로 공허한 기분이 든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이지요. 유의미한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대화 없이도 편안한 사람? 사람들 저마다의 정의는 각자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이거일 거예요. 바로 서로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 살아보니 인간관계 별거 없더라고요. 서로 함께 있을 때 즐겁고 웃을 일 많아지면 그게 진짜 제일이더라고요. 물론 가치관 잘 맞고 인생 철학 비슷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나와 이런 것들이 꼭 맞는 사람은 평생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특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성격과 가치관이 확고해질수록 더욱 그렇고요. 반면 좋아하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은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비교적 손쉽게 만날 수 있어요.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선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상대가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행복감은 크게 올라갑니다. 은퇴 후 우울한 두 번째 이유는 목표의 부재 때문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려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 은퇴 이후 시기일수록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둘 다를 잡아야만 공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은 이 중 특히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린 그동안 스스로 단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 보고 하라고 지정해준 목표, 예컨대 일을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등등이 있겠죠? 아무튼 그동안은 이것들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엔 어떤가요? 이제 일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지, 자식은 독립했지. 딱히 목표가 없죠?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야만 해요. 바로 취미를 통해서요. 이 목표는 이제까지처럼 그저 사회에서 요구하니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던 그냥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좋아해서 스스로 설정하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목표지요. 좋은 취미의 기준.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취미의 기준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답니다. 첫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취미. 특히 노후의 취미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취미가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듯 목표가 사라져서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끼기 쉬운 은퇴 후 시기에 취미라는 공통관심사를 통해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있다면 과장 안 하고 내 삶에서 그동안 뭔가 부족했던 2%가 비로소 채워지는 느낌이 들 거랍니다. 만약 성향상 혼자 하는 정적인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컨대 뜨개질이나 독서 같은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혼자 하는 취미 또한 본인에게 잘 맞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취미니까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안드리는 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나랑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서가 취미시면 책은 충분히 혼자 읽고 즐기시되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참여해서 서로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람 많은 자리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막상 해보시면 취미가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되게 즐겁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혼자 독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사유를 할 수 있어서 취미의 향유 수준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좋은 취미의 두 번째 기준은 하면 할수록 실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시란 거예요. 기왕 취미를 가지실 거 잘할 생각으로 실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드라마만 보는 것을 좋은 취미라고 부르기 힘든 이유가 그런 영상물 시청은 스트레스 해소는 될지언정 실력 같은 게 따로 존재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떠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면 할수록 내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느낌 대신 스스로가 고립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보는 것은 나쁜 취미냐? 그게 또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취미를 가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취미를 대하냐거든요. 만약 영상 시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능동적으로 감상한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괜찮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능동적 감상이란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본 후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내가 극중 주인공 역할이었다면 저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식으로 스스로 사유해 나가며 감상을 한다면 이 또한 썩 괜찮은 취미가 될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감상을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교류한다면 금상첨화고요. 좋은 취미를 찾는 방법. 저도 알아요. 막상 취미를 가져보자 마음을 먹어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보니 결국 취미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용적으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취미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수많은 취미 모임들이 있지만 정작 중노년 분들이 이를 통해 취미를 갖기는 쉽지 않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노년 분들이 취미를 가지시고자 할 때에는 집 근처 백화점이나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인터넷창이나 켜시고요. 단 4글자 문화센터라고 검색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검색해볼 생각조차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검색해보시면 생각보다 우리 집에서 엄청 가까운 곳에 문화센터들이 엄청 많이 있답니다. 보통 구청이나 웬만한 대부분의 백화점에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어떤 문화센터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고, 번거로우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꼭 탐색을 해보시길 바래요. 실제로 중노년에도 취미를 즐기는 분들의 대다수는 문화센터를 다니고 계시답니다. 문화센터는 장점이 많은데요. 먼저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점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취미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시간짜리 취미 강습을 받는 데에 3,000원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 1회 다녀도 한 달에 12,000원이고요. 주 3회 다녀도 36,000원이니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가격치고는 너무나 저렴하죠? 다음 장점으로는 열리는 강좌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강사님들의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노래, 요리, 공예, 도예, 댄스, 악기 연주, 명상, 요가, 독서 등등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취미는 여기에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설 또한 아주 우수한 경우가 많으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강사님에게 꼭 질 좋은 취미 활동을 개발해 나가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말려낸 웃음꽃이었습니다. 잠깐! 끝났다고 영상 바로 끄지 마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눌러주세요. 솔직히 요새 이런 채널들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채널은 진짜로 알짜배기 실용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만 꾹꾹 담아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것 절대 후회하시지 않게끔 보답할 테니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어떠셨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취미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있는 곳엔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던데요. 여러분들의 주변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근처에 단풍이 핀 분도 안 핀 분도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단풍이 예쁘게 알록달록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